자본론은 마르크스가 그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경제 연구에 최초로 적용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한 책입니다. 자, 그럼 자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본론에서 제일 먼저 다룬 것은 상품입니다. 상품은 인간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하고 쓸모가 있는지를 따지는 사용가치, 교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교환가치,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죠. 그리고 이러한 상품은 노동을 통해 생산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즉 6시간 동안 6켤레의 신발을 만든다면 신발의 가치는 1노동시간이라는 것이죠. 또 화폐를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화폐의 물신성이 생겨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노동 가치론을 이어받아서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분업은 오히려 노동자를 기계 부품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나 그가 자본론을 쓴 주요 목적은 바로 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가난할까? 반대로 놀고 먹는 자본가들은 왜 점점 더 부자가 될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해답을 이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냄으로써 찾을 수 있었죠. And then what a lot of the book about, Volume 1 of Capital is about, is how do capitalists do this? How do they actually do it? And Marx talks about the production of absolute surplus value, which is where workers are made to work for long periods of time or for longer periods of time. 여기는 빵 공장입니다. 이제 빵 한 개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이 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 1kg을 1노동시간이라 하겠습니다. 기계는 빵 10,000개를 만들면 수명이 다합니다. 그럼 한 개를 만드는 데는 1노동시간이 들죠. 그리고 노동력도 1노동시간이 든다고 치면 빵 한 개를 만드는 데는 모두 3노동시간이 듭니다. 만약 1노동시간을 화폐로 환산해서 1,000원이라고 하면은 빵 한 개는 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일하면 모두 24노동시간이 나오고 그동안 만든 빵 8개의 가치는 2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계나 원료는 그 가치가 그대로 인정됐는데 노동자는 8시간을 일하는데도 자본가는 일당으로 3,000원밖에 안 줍니다. 그럼 나머지 5노동시간, 즉 5,000원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자본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남은 가치를 잉여 가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노동자는 싫다고 못할까요? 자본가가 그만둬라 하면 그만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에게 더 오래 일하게 합니다. 물론 일당은 절대 더 주지 않죠. 결국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자본가는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만들어진 잉여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 노동자가 직접 손으로 빵을 만들 때 필요 노동시간은 3시간. 하지만 기계를 들여와 빵을 만들면 같은 개수의 빵을 만드는데 1시간이면 되죠. 이는 결국 필요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잉여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 노동자의 임금은 날로 싸지고 자본가는 그만큼 이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긴 이윤을 특별 잉여 가치 또는 상대적 잉여 가치라고 했습니다. I think Karl Marx was the first person who really understood the exploitative nature of capitalism. He thought it had to happen, by the way.
마르크스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하는 자본가의 이기심 때문에 기계가 계속 노동을 대신하면 실업자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임금은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상품은 쏟아져 나오지만은 팔리질 않으니 기업도 자본가도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위기인 공황이 시작되고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 사회주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Marx tries to see capitalism in a historical context as a rising out of feudalism, and eventually it will give way to communism. And so Marx had this historical vision, and he also thought he could describe the mechanism by which capitalism would come to an end and be replaced by communism, by proletariat revolution. My dear friend Engels, alas, the world that we dreamt in Paris doesn't seem like it will come true. I won't stop inciting until the last day of my life. But the world doesn't need me anymore.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an outcast like me. Now, I want to discover another world, my remaining passion. 1883년 3월 14일, 마르크스는 엥겔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가장 아끼던 의자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Papa, what's your meaning of happiness? Fighting, Then what's your meaning of sadness? surrendering,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do? to be completely absorbed in my books.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 과정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자본론은 사회주의의 성서로 불리우며 성서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라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또한 한 세기가 흐른 뒤에 마르크스의 사상은 레닌을 비롯한 혁명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그의 사상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칼 마르크스. 그는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도와서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혁명가였습니다.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세상을 해석한 철학자였고,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자였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에 영향을 끼친 사상가였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더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르크스가 철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렇다면 아직도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론은 가치가 없는 걸까요? 사실 자본주의는 위기 때마다 새롭게 변신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마르크스가 남긴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절박한 메시지가 됐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자본론의 가치를 마르크스의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가난한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연민과 열정으로 자본론을 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자본론의 가치인 것입니다. If capitalism is failing, it's very common for magazine writers to say, well, Marx was right after all. Marx talked about contradictions in capitalism. Easy production of credit money to finance the future, which is what capitalism does. But at the same time, it piles up debt, it creates the possibility of default,
and of crisis.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서 꿈꾸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통해서 펼쳤던 이상적인 사회는 결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사상의 시작점이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